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총회가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중화권 복음화를 위한 OCCK 성회가 파주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뜨겁게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인원만 1,500명에 달합니다.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다고 확정한 판결이 동성원 합법화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와 인천제일교회, 월드비전이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으며 지구촌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키로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이단 JMS 정명석의 항소심 재판에서 종교적 세뇌와 피해자들의 항거 불능 상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9회 총회 개최를 앞두고 총회장 논란과 총회 장소 선정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총회를 2달여 앞둔 현재 교단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9월 24일 제109회 총회 개최를 앞두고 혼란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규정에 따라 총회 2달 전인 이달 24일까지 총회 장소를 공지해야 했지만 최근까지 장소 선정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애초 총회 장소 제공을 제고했던 서울소망교회는 금이식 총회장의 사과와 총회 불참을 조건으로 수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희식 총회장은 사과 대신 개인적인 사정으로 총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소망교회 내부에서도 총회 개최에 대한 의견이 나눴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교단은 경남 창원 양곡교회를 총회 장소로 확정했고 급한 불은 진화했습니다. 김 총회장의 불참 의사 역시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부총회장 선거 입후보도 마무리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예비 후보자 중 성덕교회 박주은 장로는 총회가 난항을 겪는 와중 정상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사퇴했습니다. 단독 후보가 된 윤한진 장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회기 장로 부총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목사 부총회장은 황세영, 정훈, 양원영 목사가 입후보하며 총회 선거는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됩니다. 총회 선관위는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분란은 안 된다며 후보자들에게 공정하고 청결한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선거 관리를 잘 이렇게 우리 규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 안건을 선정하는 헌의위원회 역시 총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헌의위는 25일 모임을 시작으로 노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합니다. 또 이날부터 안건을 각 부서에 배정해 총회 전까지 담당 부서가 실행 가능성과 대안들을 점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 입법화와 인공지능 목회자 윤리선언 등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 준비위원회와 헌의위원회의 회장직을 수행 중인 김영걸 부총회장은 총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총회가 되도록 힘쓰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단의 상황을 가슴 아파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풀어서 또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총회를 앞두고 기도 제목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총회 개최를 2달여 앞두고 우려를 하나씩 해소하며 총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각종 논란과 우려로 휘청이던 예장통합이 오는 총회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국내 최대 교단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만과 홍콩 등 전 세계 중화권 성도들이 파주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모였습니다. 제33회 OCCK 성회에 참여한 인원만 1,500명에 달하는데요. 참석자들은 기도 응답과 중화권 교회 부흥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통성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주여 3창이 오살리 기도원 대강당을 가득 채웁니다. 대만과 홍콩 등 전 세계에 흩어진 중화인이 참여한 33회 OCCK 성회 현장입니다.
22일부터 일주일간 영성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회에는 전 세계 중화권 목회자와 교계 리더, 성도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처음 성회에 참석한 청소년부터 이번이 세 번째인 성도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나길 바라며 애타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I'm here to get closer to God and to help my family because it's super like you learn a lot and like all the speeches are super useful and it's like they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and they know your situation. I don't know how, but they do and they really help you and they explain everything perfectly and they tell you how to like solve your problems and it's like it's really just God and it's really good, so I recommend it. 15 years before I'm come here, I'm listen God tell me, do that. Begin the change my life. I'm very hungry. The listen the God that tell me anything. This is I'm expecting. Yeah. 성회 3일차, 계속된 일정으로 고단할 법도 하지만 성도들의 얼굴에선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38년째 중화권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OCCK 성회를 통해 2%에 불과했던 대만 기독교를 10%까지 부흥시켰습니다. OCCK 중화사역본부 총재 이영훈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도대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0,000명의 새신자를 등록시켰다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아시아 부흥에 앞장서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 기도, 성경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하면 위대한 기적을 나타냅니다. 믿음이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붙잡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남은 일정 동안 중화권 성도들은 특별 강의와 새벽 기도, 성령 대망회를 비롯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를 참석합니다. 중화권 부흥을 꿈꾸는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지난 18일 동성 커플을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 1명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인데요.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교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상대방을 사실상 부부처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며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진 이후 동성 커플들이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해달라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3건이라고 합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이런 동성 커플들의 행보에 우려를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이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은 헌법과 민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데 남녀의 혼인과 동성 커플의 혼인을 동일하게 본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민법에서 혼인 당사자를 칭할 때 부부나 남편 또는 아내 혹은 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남녀 양성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기존 가족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헌법과 민법에는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은 사실혼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결과에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지는 등의 경우 자칫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법 적극주의라고 법문헌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 신념에 의한 판결을 해서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동성 결혼까지 허용해주지 않겠느냐 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 가족제도나 출산 등과 관련해 훨씬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교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는 일에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와 인천제일교회, 월드비전이 지구촌 사랑나눔과 해외 선교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25일 각 기관은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많이 보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의 차원을 넘어선 선교 사역의 현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있다면 체인지 더 월드와도 함께 우리 한국이 이 세계에 뿌린 그런 선교의 열매를 한번 점검해보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드는데 동참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아프리카 잠비아 봉사와 선교 활동에 나섭니다. 인천제일교회와 월드비전은 잠비아 루사카 일대에서 구호 작업과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구티비는 잠비아 일대 나눔과 선교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송출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이단 JMS 교주 정명석의 항소심 재판에서 종교적 세뇌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5일 대전고법은 정 씨의 준간간, 준유사간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정명석이 교리를 이용해 본인을 재림예수, 신랑, 고소인들을 신부로 세뇌한 뒤 항거 불능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교리에는 그 어떤 검찰 측 주장도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앙 강의안과 정 씨의 책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정 씨를 다시 온 예수, 분체 예수, 삼위일체적 존재로 명시하고 가르쳤다며 JMS 2인자인 정조은조차 공범 사건에서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고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원파 계열의 인천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사망한 여고생 A양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4일 유상범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양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지만 A양의 어머니는 합창단이 치료를 맡겠다는 말에 병원 대신 교회로 A양을 보냈습니다. 기소선 설립자 박옥수의 딸인 합창단장 박목 씨는 신도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마음을 꺾어야 한다며 사실상 학대를 지시하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A양을 감금하고 몸을 묶거나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 쓰기,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기 등 가혹행위를 반복했습니다. A양은 지난 5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물과 음식물을 섭취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숨졌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로 최근 기독사 김천대 인수했는데 이 사진에 재판 중인 합창단장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전북노회에서 전북노회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감사예배를 열었습니다. 24일 전주 시온성 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노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여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는 주제로 강단에 선 선대위 고문 이병우 목사는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단을 만들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독려했습니다. 이날 전북노회는 제109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첫 번째 후보로 나선 황세영 목사를 지지하며 큰 도전을 위한 결단을 응원했습니다. 교회는 지금 너무나 큰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는 목회자 부족 현상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회가 총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또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이런 목회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제가 기수가 되겠습니다. 한편 같은 날 전남 여수에서는 부총회장 두 번째 후보인 여천교회 정훈 목사의 선대위 출범 감사 예배가 열렸고 28일 주일에는 세 번째 후보인 광주 남문교회 양원영 목사의 선대위 출범 감사 예배가 열릴 예정입니다. 청춘합창단이 2024 세계합창경연대회에서 혼성 시니어 부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세계합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번 대회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전 세계 30개국 250개 합창단 소속 10,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청춘합창단은 4개국 9개 팀이 겨룬 시니어 부문에서 다니엘, 강강술래, 진노의 날, 배3의 무초 등을 열창해 30점 만점에 23.94점을 획득했습니다. 윤학수 단장은 평양 공연을 최종 목표로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순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행보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1년 KBS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을 통해 꾸려진 청춘합창단은 민간 합창단으로 변신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2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일명 최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제2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최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야당이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됐습니다. 제2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폐업을 사유로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 액수는 5,44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습니다. 공제금 지급 건수도 42,888건으로 9.6% 증가했습니다. 수출 대기업 위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하고 있지만 내수가 따라오지 못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연간 계획 대비 63%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357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집행했습니다. 연간 재정 집행 계획을 세운 561조 8천억 원 대비 63.6% 규모입니다. 재정을 당겨 쓴 만큼 하반기에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대응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의 장기화 속에 추가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파죽지세로 오르며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는 가운데 이번 주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구TV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북상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에 큰 피해를 끼쳤던 3호 태풍 개미가 타이완을 강타했습니다. 최대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이 타이완 전역에 상륙한 가운데 현지 시간 25일 기준 사상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개미로 타이완 이란현 타이핑산에서는 10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상가와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타이완 22개 시와 현에서는 25일까지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국내선 항공편 200여 편의 운항도 취소됐습니다. 한편 태풍 개미의 간접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일 찜통 더위와 부분적인 기습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재선 포기를 선언한 이후 첫 연설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세대로 횃불을 넘긴다며 해리스 부통령에 힘을 실어주길 유권자들에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첫 유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급진적이고 더 최악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한편 CNN 방송에 따르면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43%로 조사됐고 해리스 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3%포인트 앞서며 박빙 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중국을 방문 중인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대화와 협상을 원하며 또 이 같은 자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협상은 이성적이고 실질적인 의의가 있어야 하고 목적은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실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언급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러시아 측은 결코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더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유입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도 26도 안팎으로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장맛비는 잦아들었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밤까지 전국 곳곳에서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0도, 부산 32도, 대구 33도, 제주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의 희생과 억울함을 밝혀내는 과정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돼서인데요. 20살 해병의 죽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